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재배환경 빛 두 번째 시간으로요, 광합성 작용, 호흡작용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재배환경에서 이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는 벌써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광합성 작용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식물체가 포도당을 만들어서 평생토록 먹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6CO2, 6H2O 이런 그 화학 기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외우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요것조차도 이렇게 공식화, 요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질 않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재배학이거든요. 예, 과연 과합성 작용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요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음식물 섭취하고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식물은 광합성 작용과 호흡을 통해서 살아간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 이제 학문적으로 학자들께서 노학자들께서 명반응이 어떻고 안반응이 어떻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요 얘기는 뭐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자, 명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즉, 명이 밝을 명자니까, 빛반응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광반응, 이렇게도 이제 그 용어가 쓰여질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뭡니까? 요 빛.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빛 중에서도 뭐죠? 광질로 분류를 하면? 그렇죠. 가시광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가시광선이 과합성 작용을 영향을 끼치는 광질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따로따로 단편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큰 틀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가시광선의 역할이 뭐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가시광선이 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빛에너지가. 그런데 그러면 안반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온도편에서, 재배환경 온도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뭡니까? 그 광합성이라는 건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합쳐져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꼭 이것만 필요할까요? 영하 50도인 상태에서도 광합성이 잘 될까요? 영상 90도인 상태에서 잘 될까요? 제가 여쭤본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온도 또한 광합성 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빛이 없어도 광비이존적인 반응. 그쵸? 빛이 없는 상태에서 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갖고 안반응, 광비이존적 반응이라고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온도.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었을 때 광합성이 잘 되고, 온도편에서 또 하나 뭐까지 배웠죠? 예,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은 온도에서 광합성이 더 잘 되더라. 그쵸?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빛의 세기가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광합성이 계속 증가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온도 또한 어느 적정한 온도까지 그 생육 최고 한계 온도 그 이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작물체가 죽어버리니까. 그래도 온도를 올라가면은 과연 광합성은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높은 온도에서가 낮은 온도보다는 광합성이 더 잘 될 거야.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녹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요 개념이라는 얘기죠. 온도가 상승하면 광합성 속도 증가, 양분 흡수 증가 이렇게 돼 있지만 결론은 뭐다? 작물 재배 아주 좋은 거구나. 그죠? 온도가 상승하면 작물 재배 좋은 거야.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온도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왜 학자들이 이걸 막 재배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막 중요시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ATP 한번 그 강의 끝나고 한번 네이버 한번 검색해 봐보세요. ATP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놓은 게 있고 용어도 정리가 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아마 한 30분 정도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갖고 ATP가 뭔가를 만약에 깨달을 수 있다면 제가 여기다 ATP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전혀 이거 몰라도 시험 문제 푸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고요. 1회까지 10회까지 제가 지금 1회부터 10회까지 다 풀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막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듣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뭡니까? 학습 효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예, 제가 강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빛에 관여해서 과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명반응, 광반응이라고 빛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필요한 거, 그것은 광비이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온도, 이런 것을 온도가 관여해서 과합성 작용이 되는 것은 암반응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 뭡니까? 연구 성과를 분류해놨다. 그 정도까지만 딱 기억을 하면 되고, 우리는 뭡니까? 빛뿐만이 아니라 온도, 적정한 온도도 과합성 작용에 아주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 잘 봐보시면 이 재배환경 빛을 배우지만 또 온도와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온도편에서 제가 벌써 뭡니까? 과합성 작용을 얘기하고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배학을 공부하면서 따로 저 재배 기술로 가면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재배 환경에 뭡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배 기술을 선조들께서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사용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재배 환경과 연결된 거, 연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줄기만 딱 끼우치는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고 공부가 재미있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마 뭡니까? 제가 지금 강의 시간 원래로 따지면 이거 중요해요 하고 떠들어버리면 5분 10분이면 딱 끝납니다. 책 지금 교재에 한 3페이지 4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요 하나의 거 가지고도 막 5분 10 지금 또 벌써 목이 쉬죠. 제가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요. 조금만 무리를 하면 이렇게 목이 금방 잠겨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1시간 가까이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한 강의를 여러분께서 들으면서 무의미하게 듣지 마시고 딱 듣고 나면 뭡니까? 적어도 이 강의를 딱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따로 스스로 또다시 복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큰 흐름이 그냥 딱 여러분들 속에 머리에 딱 그냥 뭡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귀에 따대기가 앉을 수 있도록 제가 떠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귀에 그냥 윙 그럴 겁니다. 아마 재배학 끝나는 그 시간 되면.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께서 딱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하면 제가 예상 문제도 있죠. 그렇죠? 그 예상 문제도 의미 없이 만든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기출 문제화 됐고 최근 출제 뭡니까? 그 경향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나올 거야. 그렇게 하지 무대뽀로 그냥 뭡니까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문제를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또 새길로 빠졌습니다. 조금 이제 새길 빠진 것은 가급적 제가 진짜 정말 조심한다 하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이 온도가 나오다 보니까 또 그걸 빠진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온도와 또 이렇게 광합성 빛을 배우는데 온도하고 우리가 또다시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적은 광합성 속도가 최고의 자라는 온도가 결국은 생육적 가장 잘 자라는 그 온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요 용어적인 거 낮잠 현상 이런 거는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게 낮잠 현상 아마 미드데이 슬럼프 여러분들 한번 슬쩍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탄산가스 농도가 약하대요. 그러니까 이 탄산가스라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하대요. 한낮에 시설 내의 농도가 대기 중 농도의 절반 가까운 게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가 감소되면 어떻게 되죠? 과합성 작용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뭡니까? 이 내용이 뭐겠어요? 시설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한낮에는 이산화탄소가 뭡니까? 줄어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대기편을 배웁니다. 대기편을 배우는데 대기편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에 어떻다? 좋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께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이미 토양 뭡니까? 수분
온도로 오면서 벌써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벌써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뭡니까? 재배학의 가장 큰 줄기예요. 예, 그 줄기가 결국 여기도 통용이 되는 겁니다. 재배를 하다 보면 낮에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께서 경작 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바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니까 탄산시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산시비 기출문제 그것도 지문으로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탄산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연결됩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될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요것을, 재배학을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무적으로는 뭡니까? 시설 작물할 때는 탄산 시비를 해줘야 되겠구나. 다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 사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그렇게 나오지, 이걸 갖고 낮잠 현상이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뭔 현상, 2번 뭔 현상, 이런 식으로, 출제는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쵸? 예. 그 의미를 잘 아시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빠뜨렸네. 요것도 제가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 그 재배학에는 항상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여지고, 한자로 쓰여지기도 하고, 우리 한글로 쓰여지기도 하고, 굉장히 부르는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과합성 작용, 그러면은 탄소 동화 작용, 탄소가 동화되는 요 작용을 과합성 작용을 한다. 그래서 탄소 동화 작용, 과합성 작용이 뭐다? 동일어이다. 그죠? 같은 용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광합성 작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갖고 광합성 작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흡수한 양과, 호흡할 때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이 같을 때를 광보상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딱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배출하는 거. 그 배출하는 것이 뭐냐? 호흡작용. 그죠? 근데 그걸 갖고 또다시 다른 말로, 우리 광합성 작용처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하작용, 호흡작용이 동일하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호흡작용으로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작물이 생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는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또 만든 거예요. 요 포도당, 산소, 요게 광합성 작용으로 그 산출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먹고 살고 산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겠죠. 그렇죠? 예. 요 됐던 것이 다시 그 호흡작용을 함으로써 배출함으로써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과 ATP 요것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호흡작용, 이하작용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어떻게 된다? 대기 중에는 바로 직전에 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니까, 광합성 작용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이 낮잠 현상. 우리가 직전에 딱 배웠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단순적으로 그 문헌 그대로만 공부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광합성이 필요하구나. 그거 깨우쳤으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호흡에서 배출되니까, 그죠? 예, 호흡작용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작물 생육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작용 또한 어떻게 되죠? 작물 생육에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작물 생육에 좋아.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큰 줄기로. 그래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요게 이제 그대로 이제 뭘 배출하냐 해갖고, 금년도, 이거 재배학 문제에 나왔는데, 이런 건 너무 쉽게 금년에 또 나왔죠. 그러니까 재배학에 불이탄 문제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또 쉬운 것도 나와요. 예. 그리고, 통상 기출 문제가, 다시 금년도 이거 나오고, 내년에 또 요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70점 정도 맞는 거는 그냥 아주 검탁시처럼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70점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사고 전환만 한다면 더 쉽게 좀 이렇게
그 어렵게 나온 문제도 인간적 결국은 인문학은 그 인간의 생각으로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 맞는 것은 그런 거는 그냥 인간적인 사고로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뭡니까 재배학에 대해서 뭡니까 여유 있게 뭐 전혀 아유 재배학 어려워 뭐 불안에 떠지 말고 여유 있게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호흡량이 많다. 그러면 결국 호흡이 빨리 되면 빨리 노화가 되겠죠. 빨리 노화가 되고 빨리 부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로콜리 같은 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 아직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면은 끝도 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사는 뭐 아마 수확후 관리론 아마 그것이 따로 문제가 또 이렇게 또 출제가 됩니다. 그 한 과목을 해서. 그러니까 저장 하나 가지고 뭡니까? 또다시 한 과목으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입니다. 들어가면 그죠? 품목마다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아주 가볍게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배우니까 아이고 호흡량 많은 건 브로콜리구나 뭐 그죠? 호흡량이 적은 거는 어떻게 되죠? 예, 양파나 감자 같은 거는 그래도 쉽게 잘 안 부패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뭡니까? 그런 큰 틀만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으니까 대기 중에 우리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부족하면은 막 빨아당기고 많으면 뭐지요 안 빨아당기려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일단 호흡에서 또다시 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려 그러겠어요? 안 하려 그러겠어요? 안 하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 속도가 감소를 할 거예요. 그쵸? 아이고, 대기 중에 많네? 우리가 더 뱉어내면 안 되겠네? 예, 그렇게, 하겠죠. 그쵸? 이렇게 호흡 속도가 감소를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온도에서 배웠죠. 호흡 속도가 감소를 하면 결국 뭡니까?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하니까 그것이 또다시 다 뭐예요? 작물체 뭡니까 에너지가 다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품질이 좋아지더라. 그렇게 우리가 딱 기억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결져 버리면은 수학 공식처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호흡 속도는 감소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물 재배에 좋더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요 밑에 이거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온도편에서 고냉지 배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거예요. 배추를 광합성 작용에는 적정 온도에는 호흡 작용에는 부족한 온도이니까 고냉지에 사니까 호흡이 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광합성은 적정하게 잘 되니까 작물이 잘 자라고 호흡이 덜 되니까 과연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호흡량이 적으니까 영양분이 축적돼서 작물 품질이 좋아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봐보세요. 다 이것이 연결되잖아요. 수학 공식처럼. 진짜 신기하죠. 제가 비록 뭡니까 농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방법이 제 이 이론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으면 결국은 호흡속도는 감소하고 이렇게 호흡속도가 감소하니까 작물 생육에 무조건 넣고 좋더라. 이게 다 하나하나 뭡니까? 어긋남 없이 딱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기출문제에 나온 거 이론을 적용해서 기출문제 나온 거는 제가 온도편에서 벌써 풀어드렸고요. 굉장히 그걸 때 나온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죠. 그쵸? 근데 요걸로 생각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뭐냐면요. 대부분 제가 이제 뭡니까? 기출문제 에서 출제된 지문, 예, 그런 것들을 지문을 해갖고 핵심 키워드별로 따로 다 또 분류를 해갖고 제가 교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은 유년기에는 호흡량이 많고 성숙기에는 호흡량이 적다. 요거는 기출 지문이에요. 예, 이런 기출 지문은 항상 반복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대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어릴 때는 그냥 호흡량이 많고 사람도 예, 노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숨을 학학학학 이렇게 쉬지는 않죠. 숨이 좀 이렇게 천천히 쉬게 되잖아요. 그죠? 호흡이 좀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흡량도 적어질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딱 읽어갖고, 아이고, 예, 똑같은 거네? 예, 그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한음물질에 따른 구분해갖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것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딱 알아야 될 중심축만 아시면 돼요. 예, 이제 농학자들께서 이제 또 이제 구분을 했겠죠.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어떻습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그런데 항상 예외적인 게 있잖아요. 또 그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C3 식물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작물들은 다 이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합쳐져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 그걸 갖고 광합성 작용을 한다.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다 C3 식물이에요. 여기는 뭐 벼콩 요거만 돼 있는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작물은 이거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C4 식물은 뭐냐? C4 식물은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해갖고 다 수수 붙은 거 요것이 다 C4 식물이에요. 딱 봐보니까 이거는 뭐죠? 요수량이 작고 그죠? 물이 부족해서 잘 자라죠. 그죠? 그러니까 내건성, 건조함에 견디는 성질. 그렇게 또 우리가 다 연관 지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C4 식물은 어떻죠? 요 잘 봐보세요. 수분을 보존하고 광합을 억제하는 적용기구를 갖고 있는 식물. 여러분께서 C4 식물 네이버 검색하면 뭔 얘기인지 모를 겁니다. 그 뭔지 모르는 그렇게 뭡니까 기억하시면 안 되겠고 이것은 작물체 내에 이산화탄소를 뭡니까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걸로 그냥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갖고 뭡니까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수분을 보존하는 여기 이산화탄소를 이 작물체 안에서 머금고 있다가 그러니까 기공이 닫혀 있어도 광합성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공이 닫혀 있으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광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작물체 내에 보존하고 있다가 광합성을 하는 그런 작물을 C4 식물이다. 딱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 보면 잡초는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지 않죠?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예요, 요게. 제가 의미 없이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이렇게 세 가지 녹색으로 표기해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쵸? 힘들게 제가 막 색 바꿔가면서. 근데 잡초는 없지만은 왜 잡초를 제가 설명을 드리냐? 잡초 한번 떠올려보세요. 잡초는 음직은 물이 별로 없고 보도블록 그 틈새 사이로도 잡초는 자라죠. 그쵸? 그러니까 빛이 없고 이런 데서도 잘 자라고 그늘진 곳에도 잡초는 쭉쭉쭉 자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잡초 자체가 어떻죠? 빛이 없어도 그런 데서 잘 자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도 잘 자란다. 대표적인 그게 바로 잡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잡초 또한 어떻다? 따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지 않고도 자라는 그런 식물이다. 바로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C4 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묻지는 않겠지만 요 의미를 바로 그렇게 C4 식물의 특징을 바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옥수수가 이제 여기 이제 대표적이잖아요. 옥수수는 덥고 건조하고 건조한 기온 조건에서 기공을 닫아 비에 비해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 광합성을 자를 수 있다. 아이고야 이래 학문적으로 적어놓으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수분도 배우고 온도도 배웠잖아요. 거기서 옥수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말씀드렸죠, 그쵸? 바로 그예요. 빛이 부족한 곳, 수분이 없어도 잘 자라고, 온도가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곳에 너무 뜨거우면 사실 난 못 자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는 잘 자라더라. 그러니까 결국 재배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원래는 대부분의 작물들은 잘 못 자라야 되는데 옥수수는 잘 자란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수분이 공급이 제한되고 이런 상태에서도 잘 자란다. 결국은 광합성을 잘한다. 잘 자란다는 얘기는 그럼 광합성이 되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광합성이 안 되면 탄수화물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쵸? 포도당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재배 환경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잘 자라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광포화점은 어떻다? 높다. 바로 그겁니다. 광포화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죠? 작물 생육에 유리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게 기출로서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 옥수수를 꼭 뭐 벼하고만 또 관련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의 예시인데 맨날 나오는 거는 옥수수와 벼 요걸로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또한 요 옥수수하고 벼에 대해서 상관관계는 꼭 기억하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캠식물, 캠식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육이 그러잖아요. 선인장, 파인애플,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그런 다육식물들 있죠. 예, 그런 것은 캠식물이라고 해요. 요것 또한 뭡니까? 우리가 C4식물하고 똑같죠. 작물체 내에 이산화탄소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대부분의 작물들이고, C3식물이고, 예, 캠식물 또한 뭡니까? 작물체 내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다가 광합성 작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되지 하는 게 밤에 기공을 탁 열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딱 흡수해 놓는 거예요. 요 캠식물들은. 예, 그래가지고 딱 흡수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낮에는 당연히 또 기공을 탁 닫죠. 그죠? 닫은 상태에서 결국은 이 안에 작물체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광합성을 계속 한다. 그런 걸 갖고 캠식물이라고 한다. 캠식물은 그냥 선인장, 파인애플 등 다육식물이니까 요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C4식물은 뭐요?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딱 쉽죠. 그쵸?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해당되는 문제 어떤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빛이니까 야 굴광성 이게 뭐냐? 야 빛을 이렇게 여기서 빛이 막 햇빛이 있으면 그 뭡니까? 작물체가 햇빛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그걸 갖고 굴광성이라고. 그 학문적인 용어겠죠, 그죠? 예. 학자들께서, 야, 이거 갖고 굴광성이라고 하자.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광이 조산 쪽에 옥신 농도가 낮아지고 반대쪽 옥신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 요렇게 또 내는 거예요. 옥신, 요건 식물 호르몬 편에 가면 옥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그러면 과연 뿌리는 어떤 건가? 뿌리를 빛이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제가 뭡니까? 뿌리 채소는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 낮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 제가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아직 작물의 분류에서 원래 가서 이제 더 공부를 하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제가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뿌리 채소는 당연히, 예, 더운 온도를 싫어할 거예요. 그죠? 좀 서늘한 온도가 좋을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햇빛이 쫙 비치면, 아이고, 뿌리, 작물들은 아이고 좋아하고 햇빛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뿌리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겠죠. 아이고, 나는 햇빛 싫어.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배광성, 예, 배타한다. 배타적 할 때 그 배자고, 예, 빛을 싫어하는 성질. 그죠? 그것이 배광성이겠죠. 그죠? 뿌리는.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 작물체는 어떻게 해요? 빛을 향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해갖고 향광성이다 한다. 뭐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 하나 돌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요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빛을 공부하면서 이런 성질, 특징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 스트레스, 이건 뭐냐면, 야,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뭐 수분이 뭡니까? 너무 많으면 이런 피해를 입고, 적으면 부족하면 이런 피해를 입고, 온도가 뭡니까? 너무 추워지면은 뭐 동일 피해를 입고 이런 걸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빛은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빛에 대해서 딱 피해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빛으로 인해서 피해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뭡니까? 낮에는 항상 햇빛이 있고 하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이 부족해 갖고 뭐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그늘에서 자란 작물이 갑자기 뭡니까? 빛이 탁 내리쬐는 곳에 딱 노출되면은 잎이 다 죽어버리겠죠.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관 있다 갑자기 뭡니까? 밖으로 딱 나오면, 바깥에가 하나가 뭐니까 까매.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물체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잎이 다 죽는 그런 현상이 솔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이 솔라리제이션이 뭐냐면, 예전에 뭡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진 찍어갖고 그 필름을 암실에서 작업하잖아요. 그죠? 암실에서 작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암실에서 작업하지 않으면 필름이 그냥 그대로 핏이 딱 뭡니까? 그게 노출됨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필름 자체가 못 쓰게 되거든요. 빛이 딱 그 뭡니까? 만나는 순간에. 그래서 암실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실에서 작업한 그 필름을 잘 봐보시면 흑백으로만 표현되어 있죠. 그쵸? 예, 여러분들 필름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 흑백으로만 딱 보이는 것을 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뭡니까? 영어로 솔라리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한번 살짝 봐보시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것이 이제 빛으로 인한 피해.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백화묘. 요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강추하는 것이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경화 우리 앞에서 온도편에서도 배웠죠. 예, 추위 경화가 지금 겹쳐야 된다. 내동성 막 이런 거 제가 강의를 할 때 그쵸? 예, 막 그냥 추위가 그냥 아유 추운 게 나쁜 게 아니 하는데 사과 같은 거는 뭡니까 좋은 요구도가 800에서 900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일 좋은 요구도가 높은 건 뭐다? 예, 배더라. 그쵸? 예, 그는 좋은 온도를 많이 저온에 처한 상태가 굉장히 많이 시간이 길어야만이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배가 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좋은 요구도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적정한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거 그걸 갖고 경화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경화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예, 그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마 경화라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배학적인 용어가 참 이제 애매모호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께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하지만 바로 그런 의미로서 경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물었는데, 뭡니까? 봄에 쉽게 말해서, 벼 같은 거는 육묘를 하거든요. 예, 육묘를 해서 재배를 해야 더 수확량이 증대하고 벼가 잘 자라니까. 아니면 왜 육묘를 해서 모내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다 재배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재배 좋으니까 현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떨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육묘를 해갖고, 뭡니까? 그대로 모내기를 그대로 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대로 똑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직사광 노출이면 영 파괴돼서 허옇게 이렇게 뭡니까? 예.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장이 장애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모내기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그것을 거치는 그 과정을 경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시행하지 않고 모르고 그냥 무조건 놓고 그냥 환경에 적응하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모내게 해버리면 벼농사 그냥 망쳐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랍니다. 그죠? 바로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예, 재배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백화묘예요. 벼 같은 거. 그죠? 그대로 경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모내기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뭐다? 백화묘더라. 아셨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빛은 결국은 뭡니까? 착색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죠? 저온에서 우리가 안토시아닌의 그 색소가 발현되며 하면서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착색과도 관련이 있는데 과연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 지금까지 출제되거나 또 출제가 가능성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빛이 오직 광합성 이런 것만이 아니구나. 그죠? 예, 사과가 좀 빨갛게 그렇게 익도록 그런 효과도 다 있겠죠. 그죠? 예,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황백화 현상 먼저 보겠습니다. 빛이 없을 때는 엽록소 형성이 안 되니까 에틸렌이라는 다망색 색소 형성으로 나타난다. 결국은 이거 앞에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재배 환경에서 나타나는 거 해갖고 요거는 거기서 배웠죠. 그렇죠? 그걸 다시 한 번 더 착색과 연관해갖고 제가 이렇게 따로 지문으로 뺀 거예요. 두 번째로 엽록소 형성. 청색광, 적색광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은 그냥 청색광, 적색광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몰라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었던 지난 시간에 뭐였죠? 예, 청색광부터 적색광까지는 뭐였습니까? 광질에서. 그렇죠. 과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걸 갖고 과시광선이라 했고, 과시광선의 역할이 뭐였더라? 광합성 작용. 그렇게 제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야, 광합성 작용이 해야 엽록소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쵸? 아이고, 바로 그거구나.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예,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사과, 포도, 딸기 등의 착색에도 영향을 끼친다. 안토시아닌이 나타나며 저온의 생성이 많으며 햇볕이 좋을 때 착색이 잘 된다. 그죠? 요 저온에서 잘 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 고온에서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저온. 요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햇볕이 좋을 때 그러니까 햇볕이 많을 때 당연히 착색이 잘겠죠. 흐린 날씨에 그냥 사과가 빨갛게 익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아. 우리가 그렇게 떠올리면서 딱 한 번만 보면 아셨죠? 이걸 갖고 뭐 그냥 햇볕 좋을 때 착색이 잘 된다 뭐 이렇게 외울 리는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와 옥수수의 광합성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봐보세요. 옥수수는 벼에 비해 광포화점이 높은 광합성 특징을 보인다? 아이고, 맞아. 옥수수는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니까. 그죠? 광포화점이 높겠죠. 그죠? 무조건 높고 하여튼, 수분이 부족해도 잘 자라고, 뭡니까? 하여튼, 토양이 건조해도 잘 자라고, 하여튼, 어려운, 재배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잘 자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하게 모든 광포화점이 높겠죠. 그죠? 자, 옥수수는 벼에 비해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유리하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 옥수수는 결국은 뭡니까? 예. 광포화점이 높다면 더 높은 온도에서도 계속 빛의 세기를 계속 더 강하게 강해져도 계속 광합성이 되는 그 지점이 높다는 얘기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온에서도 잘 자란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옥수수는 벼에 비해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높은 광합성 특징을 보입니까? 아니죠. 예, 요게 틀린 거죠. 그쵸? 예, 낮은, 보상점이 낮은 광합성이죠. 예,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낮은 광합성 특징을 보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옥수수는 벼에 비해 수분 공급이 제한된 조건에서 광합성이 유리하다. 왜? 그렇죠. 하여튼, 너무, 원래는 그 적정한 온도가 좋고 적정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옥수수는 무조건 높고 열악한 재배 환경에서도 잘 자라니까 수분이 부족해도 온도가 높아도 잘 자란다. 그렇게 딱 하시면 되겠고 요것은 제가 한번 더 이제 뭡니까 여기 요 해설이 여기서 이제 잘 돼 있네요. 옥수수는 기공이 닫혀 있어도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공급받지 않아도 잘 자라니까 결국 뭡니까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어떻다? 예, 낮다. 이렇게 뭡니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낮으니까 광 보상점은 높다 낮다? 낮다. 예, 그 논리로 여러분께서 요 지문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4 작물이 아닌 거 수수 나오니까 답은 뭐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착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죠? 초년도에는 이렇게 농학기 이론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나온 문제 또한 나름대로 다음에 또다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가 따로 이제 교재에다 하시는 거죠. 자, 공부한 내용이에요. 작물 재배 시 광이 없을 때는 에테올린이라는 다명색 채소가 형성되어 황백회 현상이 일으킨다. 맞아. 2번 엽채류에서 적색강과 청색강에서 엽록소의 형성이 가장 효과적이다. 맞죠? 예, 당연하죠. 이게 지금 뭡니까? 예, 가시광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일때만 하더라도 가시광선 이런 걸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빛 하나 갖고 그냥 물은 겁니다. 그쵸? 예. 3번. 작물 재배 시 광이 부족하면 엽록소이 당연하죠. 그죠? 예, 맞고요. 과일은 안토시아닌은 비교적 고온에서 어떻습니까? 벌써 틀렸죠. 그죠? 저온. 예. 그래서 저온에서 제가 이제 교재도 빨갛게 아마 요거를 표기해놨을 겁니다. 예. 저온에서 생성이 저장되며 볕이 잘 될 때 착색이 좋다. 요 뒤에 거는 맞고. 그쵸? 예. 그러니까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예상 문제 반복 보겠습니다. 광합성 작용과 이하작용. 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제 재배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지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광도,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가 있다.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를 않았지만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온도도 당연히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즉 뭐야? 학문적으로 할 때는 암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뭡니까? 재배 환경이 바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2번 광합성 속도가 최고에 달하는 온도는 생육조건과 동일하다. 예, 당연하죠. 그죠? 예, 광합성이 가장 잘 될 때가 작물이 가장 잘 자랄 때. 그죠? 그 온도와 동일하겠죠. 그죠? 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맞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작물체가 대기 중에도 많으니까 더 이상 뿜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덜 뿜어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공급돼 있는 상태니까 적정 부족할 때나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빨리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4번은 식물은 유형기에는 호흡량이 많건데 이거 적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요게 틀렸네. 성숙기에 호흡량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교재에 다 기술돼 있죠. 그렇죠? 그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는 문제가 뭡니까? 그 학문 이론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광합성 작용, 이하작용, 우리 뭐 그 화학기호 제가 외울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거 이제 기억나시죠? 그 광합성 작용이라는 게 뭔가 그걸로 직접적으로 별로 묻는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광 스트레스 유형 해갖고 그늘에서 자란 작물이 광광에 노출되어 잎이 타 죽는 걸 뭐요? 예, 그 흑백만 딱 되는 거. 솔라리제이션. 그렇죠? 그리고 나분이 중요한 거예요. 요게 금년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봄에 벼의 육면시 바로 경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사광선에 놓치시면 엽록소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장애를 뭐라고 합니까? 백화묘라고 한다. 그죠? 이 백화묘. 경화가 꾸준하게 출제가 됐어요. 기출문제. 그런데 요것은 제가 그 경화는 저 6몇 편에 가면 거기 아마 기출문제가 3문제, 4문제 툭치툭치 나온 거 그때 가서 풀어드릴 겁니다. 예, 그런데 요것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죠. 예, 맨날 똑같은 거 너무너무 쉽게 그냥 맞추라고 주는 그 문제인데 또 그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조금 변형시켜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금년도에 나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광합성의 주원료이며 효비 발생되는 것 뭐죠? 예, 요거 뭐 쭉 보이잖아요. 여기 이산화탄소 배출되고 그죠? 뭐 산소, 질소, 오존 우리 지금 재배학 공부하면서 저하고 뭐 오존 이래도 보지 듣도 보도 못한 거 그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불이탄 문제도 뭡니까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또 너무 틀리기 싫어도 뭡니까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또 한 대여섯 문제가 또 있어요.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문제 풀어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면 적어도 7, 80점 정도는 너무나 누구나가 쉽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배학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공부량이 조금 이제 많죠. 과목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한 강의를 가지고 거의 40분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 대신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따로 시간 내갖고 계속 또 막 그냥 2번, 3번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게. 강의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한 서너 페이지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교재 다 출력해 놓으신 거. 그걸 갖고 그냥 슬쩍 중요한 거 뜩 한번 그냥 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 내용 가지고 문제 다 풀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다시 이렇게 복습하는 데 투자하지 않으셔도 뭡니까 충분하게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재배 환경 이제 대기편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대기편에서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벌써 다 지금까지 재배 환경 오면서 다 얘기했어요.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것은 어떻다?
예, 작물 생육에 좋은 거야. 딱 요거 하나만 깨우치면 돼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지어서 모든 것을 뭡니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접목시켜버리면 모든 거 뭡니까? 재배하게 돼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끝난 건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걸로 나오지 않고 태풍, 강풍 그걸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